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미디어 활용을 위해 시립 강북 청소년 센터에서 준비한 미리리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리터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규훈 선생님이며 광운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미디어 관련 강의와 연구를 하였고, 현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 내용들이 다소 많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진행하게 될 것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리터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수업의 의도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용하여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을 학습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가짜뉴스의 개념과 형태, 그리고 정보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란 무엇일까? 미디어의 발전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이고,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미디어란 말들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실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디어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 자, 미디어는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는 것.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미디어라는 것은 정보를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문, TV, 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유튜브 같이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모든 매체를 우리는 흔히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볼게요. 자, 미디어의 발전 순서. 최초의 미디어는요, 몸짓, 표정, 벽화, 그림 같은 글자를 또는 바디랭귀지였어요. 요거는 만났을 때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만났을 때만. 여러분들 바디랭귀지를 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마주 보고서 손짓, 발짓을 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벽화나 그림을 어떻게 전달을 해요?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벽에다가 새겨놨잖아요. 그래서 유적지 같은 데가 벽에 남아있는 벽화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최초의 미디어,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문자예요. 이 문자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문자라는 미디어가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는 직접 마주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 편지를 써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정보의 기록과 보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활판 인쇄술이 등장을 해요. 활판 인쇄술. 자, 여러분들, 그 문자는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량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순식간에 많이 찍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즉, 기존의 편지같이 손으로 써서 한두 명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최초의 대중매체, 신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문이 등장했어요.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신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종이로 메시지를 뿌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중매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디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라디오는요, 자, 여러분들 신문은 어땠죠? 물리적으로 내가 그 신문을 들고 있어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라디오는요, 전파를 통해서 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신문이 없었더라도 전파를 통해 수신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중매체의 힘과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TV입니다. 라디오는 우리 들을 수만 있었죠. TV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중문화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드라마도 등장을 했고 영화, 집에서 보는 영화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 라디오까지는 우리 이제 듣고 신문까지는 글로 보는 그런 미디어였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영상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인터넷과 모바일이 등장을 했어요.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얻거나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이 정말 중요한 게 대중매체와 다르게 개인도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라디오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사연을 써야 됐죠. 라디오에다 사연을 쓰거나 뉴스에다가 제보를 해야 됐습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랑 모바일에다가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게시판에다가 글 올리는 것도 정보가 될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 뉴스 제보하는 것도 될 수 있죠. 더 나가서 내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메시지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지금의 현대의 이 정보 환경은요, 1인 미디어 등장을 통해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즉, 예전에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기자, 신문 기자, 뭐 뉴스 기자, 그쵸? 그 다음에 영화 만드는 사람, 영화 감독,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정보를 만들 수가 있죠.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내가 게임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소설을 쓰고 싶으면 웹소설을 써가지고 연재를 할 수도 있고,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웹툰을 연재할 수가 있어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한정된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정보 수용자,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양이 있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법을 배웠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취재해가지고 그 취재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정보로서 제공하는 기술이 있었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촬영과 편집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근데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된 시점에서 이러한 소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 생산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미디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요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2016년에 나온 EBS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5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painting by Van Gogh, starry nights and bright sunflowers follow you where you may go. Oh, I've loved you from the start in every single way, and more each passing day. You are brighter than the stars. Believe me when I say it's not about your scars, it's all about your heart. You're a butterfly held captive, small and safe in your cocoon. Go on, you can take your time. Time is said to heal all wounds. Oh, I've loved you from the start in every single way, and more each passing day. You are brighter than the stars. Believe me when I say it's not about your scars, it's all about your heart. Like a lock without a key, like a mystery without a clue. There is no me if I cannot have you. Oh, I've loved you from the start in every single way, and more each passing day. 자,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게 참 많은 영상이었죠? 사실 이 영상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은 EBS 들어가셔서 요거 모두 읽고 있으니까 요걸로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미디어와 리터러시를 합친 말이에요. 리터러시는 이게 문법과 관련된 단어인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좀 유식한 말로 문해력이라 그러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요,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글을 써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의도를 알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하는지, 내가 어떠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보를 수용할 때도 미디어를 통해 수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좋건 나쁘건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어 시간에 셰익스피어와 함께 미디어도 가르치자 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미디어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디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어, 항상 요거 미디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선생님 어릴 때는 그랬어요. 만화를 못 보게 했어요. 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만화를 못 보게 하고, 심지어 만화책을 다 불태우고 막 그러한 사회운동도 있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 항상 만화들은 그렇잖아요. 과장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즐거워야 되다 보니까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되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화를 불태우고 배척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게임, 무슨 사건이 났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범인이 과격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미디어는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되게 단순한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예인이 어떠한 아이템 하나 딱 착용하고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은 무슨 연예인 템 해가지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유행이 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습니다. 미디어에서요, 우리는 항상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항상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은 수학이나 과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했고 스마트폰을 접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던 거잖아요. 선생님 세대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았어요. 되게 제한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죠. 언제 어딜 가도 인터넷을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인 내추럴 본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통 방식은 기성세대인 선생님들 세대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미디어를 통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어떻게 써서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태도와
이러한 이용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전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쓴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여러분들의 21세기 여러분들의 디지털 신분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1인 미디어.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무엇인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요. 1인 미디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표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TV, TV, 자, 아이고. 자, 여기 TV의 보유율은 점점 떨어졌어요. 점점 떨어졌고요.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PC와 노트북, 컴퓨터는 점점 떨어져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TV는 이제 가정의 필수 제품이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의 보유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건 되게 예외적인 일이죠.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컴퓨터는 여러분들 밖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교환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삶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자, 1인 미디어의 특징은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명의 시청자만 있어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콘텐츠보다 개별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존의 대중 매체들은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요. 돈이 안 되니까. 시청률이 낮으면은 광고 수입이 방송에서는 제일 큰 방송에서 가장 큰 수입이 광고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자가 적으면 광고 수입이 떨어지겠죠. 광고 단가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적인 소재를 다뤘어야 돼요. 하지만 1인 미디어는 어때요? 되게 사소한 부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게임 방송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게임 방송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FPS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퍼즐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RPG 게임을 좋아해요. 예전 같으면 방송국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야만 합니다. 제일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상당히 파급력이 세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방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기존의 대중매체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도 없던 컨텐츠예요. 존재할 수조차 없던 컨텐츠예요. 아니, 남이 맛있게 먹고 쩝쩝거리면서 먹는 걸 누가 봅니까? TV에서. 하지만 인터넷에서 1인 미디어에서는 그 또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또 하나,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양방 소통이 가능해서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대한 반응을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하는 거고요. 도네이션하고 도네이션 받으면 감사합니다. 리액션도 해주고. 그러면은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내가 방송에 참여했다 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반대로 도네이션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유튜브입니다. 누가 뭐래도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유튜브의 순기능은요, 전문 매체보다 더 신속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룹니다. 전문 매체보다 더 신속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관련된 거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콘텐츠 만들어요. 게임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게임을 거의 파헤치듯이 분석을 하고요. 연애 콘텐츠도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말도 막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일반인들, 여기 그 어르신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유튜브를 또 많이 보세요.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시청 통계를 보면은 50대 이상이 20대, 30대보다 유튜브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간의 정보 공유도 막 이루어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유튜브 보는 이유가 농사 노하우를 배우려고 유튜브를 본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공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습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깜짝 놀란 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수업한 내용 여러분 그거 더 배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선생님이 생각한 대답은 도서관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답이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본대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만큼 유튜브가 학습이라던가 정보 획득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한편 반대로는요,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여과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누구도 판별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의 진위 여부는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짜 정보를 주든 진짜 정보를 주건 그거를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쓸모있는 정보인지 아니면은 악의적인 자료인지 판단을 하는 리터러시 능력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요,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미국 그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에서 나온 거를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우리나라 거에 맞게 좀 다듬은 건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다듬은 건데 자 보세요. 5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주제 정하기. 핵심어를 먼저 찾고 질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떠한 정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핵심어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질문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학습에 대한 거 한다, 수능 같은 거,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본다 치면은 자 2022년 수학 능력 시험 뭐 등급 컷 이런 식으로 뭐 아직 2022년 수능은 안 봤지만 그런 식으로 찾아봐요. 그리고 그런 검색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정보들이 쭉 나오죠. 포털 사이트 구글이든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보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종 블로그들이 나오고 아니면 무슨 입시 사이트들 나오고 뭐그 전문 분석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쭉 자기들 정보를 얘기하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요, 3단계 주요 정보 골라내기,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여기 있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4단계 넘어가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공유하기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다시 한번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남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 평가하기. 내가 이렇게 한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는가. 만약에 얻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맛집 관련된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맛집 관련된 키워드가 이게 상당히 그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맛집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리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리뷰가 돈 주고 쓴 리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진짜 맛집이 아닌데 맛집처럼 홍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따라서 1, 2, 3, 4, 5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어를 찾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핵심어.
강북구 맛집, 강북구와 맛집을 핵심 키워드로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검색할 질문을. 강북구 맛집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북구 수유동 맛집, 강북구 번동 맛집, 조금 더 거리를 넓혀서 노원구 맛집, 중랑구 맛집 이런 식으로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 더해서 이번 메뉴를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돈가스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돈가스 맛집, 초밥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밥 맛집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핵심어를 뽑고 핵심어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그 정보들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정보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도 나올 거고 무슨 망고 플레이트 이런 맛집 앱도 나올 거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추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봤는데 블로그 리뷰가 있어서 되게 맛있게 사진 찍어놓고 했는데 맨 밑에 이 리뷰는 모모의 지원을 받아서 쓴 리뷰입니다. 이런 게 달려있으면 어때요?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걸러요. 아, 필요 없어. 치워. 하고 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걸러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이런 맛집을 뽑아내는 노하우가 한번 공유가 됐었어요. 검색할 때 어디 어디 맛집 이게 아니라 어디 어디 지역명 메뉴 그리고 그 뒤에 오빠가 오빠랑 이런 식으로 새로운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는 걸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에도 올릴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 내가 요번에 정보를 찾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역명이랑 맛집이랑 키워드를 검색했더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 그럼 그걸 나는 지역명, 맛집, 그 다음에 메뉴명으로 넣어봤어.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만 골라봤다.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도 광고들이 많이 껴있고 좀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어.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을 넣어보자. 어떻게? 오빠랑 누가 데려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서 5단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5단계 된 걸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가지고 숙제할 때, 과제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정보 찾을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거를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전에 도서관에서 자료 찾는 방식이 지금 미디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되게 직접적으로. 그것은 바로요,